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택배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들처럼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며 일을 하는 사람을 이동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7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는 방우석 씨.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하고 각 가정으로 배달까지 하다 보면 매일 꼬박 12시간 넘게 일을 합니다. 하루 평균 200개가 넘는 물건을 배달하지만 잠시 휴식을 가질 공간도 시간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돼요.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아니면 빵 같은 거 사서 그냥 이동하는 중간에 먹는 거예요. 쉬어서 먹지도 못합니다. 도내 택배기사와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4개 직군의 이동노동자는 2,500여 명. 제주도와 노사발전재단 등이 이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늘상 위험에 노출되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10% 안팎에 그쳤고 90% 가까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수칙도 불공정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특수 형태 고용 그런 관련 법을 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항파두성은 고려시대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항전을 펼친 곳인데요. 당시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해원문화제가 700년 만에 처음 열렸고 대몽 항쟁 역사를 재조명하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침략하는 몽골 어선을 한눈에 살필 수 있게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자리 잡은 항파두성. 여몽연합군에 맞선 삼별초 최후의 거점으로 당시 수만 명의 병사와 주민들이 희생된 곳입니다.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해원문화제가 740년 만에 봉행됐습니다. 제주 삼별초를 비롯해갖고 그 전쟁의 와중에 무고하게 죽어간 제주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몽연합군의 이 전사자들까지 다 포괄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7km를 흙으로 쌓아 올린 토성벽. 귀중한 유적을 활용해 항목 역사를 알리고 재조명하기 위한 토성 십리길 탐방도 시작됐습니다. 두 가지 소리를 씁니다. 삼별초가 처음 와가지고 성을 쌓았느냐 아니면 처음에 고려 정부군이 와서 성을 쌓았느냐. 토성을 따라 걸으며 당시 제주의 자세한 상황은 물론 국제정세와 역사적 해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유적지라는 데가 이렇게 해설사가 없으면은 저희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니까 역사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어서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항파두성 재조명을 위해 삼별초 항전지인 강화도와 진도뿐만 아니라 최근 남북평화기류를 통해 옛 고려의 수도인 북한의 개성과도 대몽 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찾기 위한 민간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남한 최북단인 강원도 향노봉은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산악인이라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군사작전 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향노봉 일대에서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트레킹 행사가 처음 열렸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진부령 고갯길 정상. 쉽게 갈 수 없는 향노봉 구간이 개방된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의 산악인이 모였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끝냈는데 이 구간만 못했어요. 이번에 이 행사가 있다는 거는 친구가 강원도에 살고 있어서 친구가 연락을 해줘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진부령에서 향노봉까지 거리는 약 18km. 3시간 이상 걸어야 해발 고도 1293m인 향노봉 정상에 도착합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북한의 금강산과 북고성 지역입니다. 백두대간 최북단 봉우리답게 이곳 향로봉에서는 남북한 경계 지역의 자연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이게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와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데 온다는 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등반 기념사진을 찍느라 정상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25명이 왔거든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어준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런 염원이 저 북쪽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고성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북측 구간까지 백두대간 걷기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여기가 중간 지역이다 보니까 뭐 아래쪽으로 가는데 시작일 수도 있고 북한으로 갈 백두산까지가 또 시작일 수 있는 그 출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 향로봉에서 앞으로 그런 그 시발점이 여기서 될 수 있는 그런 염원력이 있다 보면 휴전선에 막힌 한반도 백두대간이 향로봉 걷기를 통해 통일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약용작물인 황기와 지치가 관절염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절 건강 개선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도 개발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면서 관절염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절염 환자는 368만 명, 2년 전보다 무려 7%가량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황기와 지치가 관절염 억제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황기와 지치 혼합물로 관절염 억제 효과를 실험한 결과 동물의 경우 연골 조직 손상이 37.1% 내려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황기 지치 복합물이 황기 지치 단일보다 그 두 가지를 섞었을 때 그 연골 보호 효과도 있었고요. 그 골관절염 억제 효과가 유의적으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살 이상 관절염 환자 88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도 황기 혼합물을 복용한 환자들의 관절염 통증은 44.7% 줄었고 무릎 관절 기능은 38.2% 개선됐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기능 평가하는 어떤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복약 전과 복약 후에서 어떤 그런 그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어떤 그런 그 효과가 나왔고요. 효과적인 복용법도 찾아냈습니다. 황기와 지치를 가루로 만들어 7:3 비율로 하루 3차례씩 복용하되 체중 60kg의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복용량은 2.25g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등록도 마쳤다며 앞으로는 식약처 심사를 거쳐 오는 2020년부터는 관절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대체로 맑겠고 북동부와 중산간 지역으로는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비가 오기 전까지 산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내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요. 애월 12도, 조천 10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 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13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요.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12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산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등산 계획 있으시다면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 현재 기온 12도에서 16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김포와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4, 5살로 보이는 여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갯바위 사이에 숨져 있는 여자 어린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여자 어린이는 발견 당시 파란색 상의와 검정색 쫄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해경은 외상이나 타살 혐의는 없어 보이지만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고 실종 신고자를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환정석 부장판사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문정현 신부에게 업무 방해 혐의와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신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제주 해군기지 출입구에서 공사 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증거 수집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공사장 경비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 화장품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위생 허가를 취득하고 미국 수출길에도 오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테크노파크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된 제주 인디 마스크팩이 지난 7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도내 첫 위생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시아 코스메틱의 마스크 제품 2종류는 미국 수출 계약에 성공해 이달 말까지 5만여 개의 제품이 수출되는 등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섭니다. 제주 지역의 가구당 커피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커피 전문점과 카페는 지난해 말 기준 1,800여 곳으로 가구당 점포가 141가구당 1곳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도내 커피 음료점 사업자는 제주시 682명, 서귀포시 265명으로 모두 9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 중인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인 소상공인 업소는 3만 9천여 곳으로 이 가운데 실제 가입한 업소는 6곳에 그쳤습니다. 한편 주택 풍수해 보험도 대상 가구 3만 가구 중 가입 가구는 7,900가구로 가입률이 25.7%에 머물렀습니다. CCTV 관제센터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제주도는 12억 원을 들여 CCTV 관제센터에서 수집된 재난과 재해, 범죄 관련 정보를 112와 119 종합상황실로 실시간 전달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체계를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가 스마트워치 등의 단말기로 비상 호출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